2019년을 설명하는 키워드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불공정과 특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두 단어로 대한민국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100년 지대계 교육 현장과 관련된 불공정과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불공정 논란에 항상 시달려왔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1980년 전까지 대입제도는 대학별 자체고사, 바로 본고사 중심이었습니다. 시험 출제와 선발 모두 대학 재량이었고 이 때문에 입시 부정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730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가외를 금지시켰습니다. 대입 학력고사와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지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본고사 세대와 학력고사 세대를 거쳐 1994년 수능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학력고사가 단순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묻기 위해 탄생한 수능. 하지만 점수로 줄 세우는 획일적 제도라는 한계와 함께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997년 첫 도입된 수시 전형, 논술, 추천서,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 대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시는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종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학종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고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불공정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겠으며 또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도 점차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공정이란 단어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입제도에 늘 꼬릿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공언한 지 38일 만인 오늘 교육부가 정시 비중 확대 규모와 또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정성 강화 방안이 과연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함께 교육부 발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그동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이제 그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는지 그리고 대상 대학이 어디가 되는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대상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권고라고 하긴 했지만 확대 비율을 좀 못 박은 점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정시 비율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가 오늘 발표에서의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네. 확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실효성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못 박아서 선정됐습니다. 바로 16개 대학입니다.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학교들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이 모집 총 인원의 45%를 넘는 곳들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 권고라고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권고는 이 대학에 대한 교육 재정 지원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요건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학가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따르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명단에서요 좀 눈에 띄는 게 서울 주요 대학에 속하는 이화여대가 빠져 있거든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과 논술 위주 모집 전형으로 인해서 현재 모집 인원의 45% 이상인 곳들을 꼽았는데요. 네. 이 그중에서 이화여대는 현 정원으로 인했을 때 이 기준에서 살짝 미달이 되면서 빠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제 교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이랑 학종의 비율을 합쳐서 45%가 안 됐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빠졌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직접 그 정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40% 확대 권고 방안 이걸 내놨잖아요. 이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현재 서울 주요 이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살펴보면요. 30%를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네.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이 현재 약 27%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교육부의 권고 방침은 30%였습니다. 이 같은 권고 방침은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한 기준이었는데요. 이 공론화 결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이란이 신입생의 45%를 정시로 뽑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권고가 결론적으로 나오기로는 이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정도 선에서 이제 권고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40%가 적절하냐 또 이만큼 오르면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입 개편 발표가 나오기 전에 교육계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한다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대입 체제를 변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면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도입 시기를 보니까 이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입시를 보는 2028년이더라고요. 좀 이때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입 개편보다 수능에 대한 개편이 이 시기로 정해졌는데요. 이 도입 시기가 2028년으로 정해진 것은 이 시점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대입에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교육부가 앞서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폐지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는 시점 역시 2028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 네. 그 계획은 2021년까지는 마련하겠다는 발표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같은 새로운 수능 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좀 입시 개편을 예고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수능 확대도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관심사가 바로 학종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어떻게 바뀔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비교과 영역을 완전히 손질하겠다. 뭐 이런 좀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부모의 작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많을 것은 이미 예고가 된 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네. 폐지된다는 건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반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자기소개서에 금지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가 뭐 작은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서라는 식의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금지되어 있던 이야기들, 금지되어 있던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자기소개서가 사용이 네네.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그런 면에서 폐지가 됐고 또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불려서 이 자소서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영역들도 이제 외부의 네네. 그 도움이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비교과 영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성적을 제외한 뭐 동아리, 자격증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전면 폐지해 나가면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전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또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지점이 대학들이 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반대하는 근거로 작용되는 지점인데요. 수시의 취지,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규 과정 내에서도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행동 특성 등을 통해서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년 동안 그 40여 명의 교과 담당 교사들이 학생을 다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비교과 영역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교과 활동을 이렇게 전면 폐지를 해 나가면 아무래도 면접으로 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옮겨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궁금증도 있어서 면접에 대한 학생들의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나요? 이제 그 비교과를 안 보면서 면접으로 옮겨가는 그런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면접이나 논술이나 좀 비슷한 류로 보았을 때 외부의 영역이 많이 작용되고 사교육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교육부가 다 쳐내겠다는 게 이번 네. 방침에서 주로 나온 얘기고요. 이번 방침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교과 영역이 너무 중요하게 돼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학생부 교과를 써주었는데 이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 기재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많지 네네. 않다는 것. 그게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짚어주신 그 학교나 교사 간의 어떤 기재 격차라고 하나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로또 학생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교육부의 방안, 뭐 개선 방안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선생님과 어떤 교사가 써준 학생 분야에 따라서 나의 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너무 학생에게는 불공평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건데 교육부는 그렇기 때문에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와 교류 또 뭐 공부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조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실제 이런 교원 연수를 늘리고 교류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해서 정말로 이 기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향후에도 좀 많이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 발표를 보면요, 좀 폐지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 출신 고교 정보를 좀 반영해서 학생들이 평가한다 이 우려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올해 이달 초에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이 고교 프로파일이 고등학교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는 네.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학생 지원자의 그 고등학교 정보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학교마다 정보량의 차이도 있고 또 특정 대학의 경우에는 이 지원자의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해당 학교에 진학했고 또 진학을 한 뒤에 어떤 성적을 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출신 고교가 입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 후광 효과를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이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정부 개혁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이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 통합 전형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법제화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제화까지 밝힌 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방향성은 이전에 당정청 회의에서도 줄곧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고 네. 이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걸로 좀 관심을 모았는데 선발은 10%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10%가 정말 실효성 있는 수치일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그런 주장에서 보자면 한 15%까지는 높였어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선발도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0% 이상 또 교과 성적 위주로만 선발하도록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의미 있게 그 대입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정말 있는 개혁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요, 그 좀 정시 비중 이 확대가 학생들의 이제 이 정시에 유리한 어떤 교육 특구라고 하나요? 강남이라든지 목동 이런 일반고나 혹은 2020
4년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 자사고 외고로 좀 이제 정시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일부 전문가들의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찬성과 반대가 정시 확대를 두고는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교육부가 정시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할 때에도 그것이 최선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학종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좀 정시 확대를 일부 주요 수도권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의견인데요. 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도 폐지가 이미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이것이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시행령이 바뀌거나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게 또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쏘아올린 공이다.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좀 이번 발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대학들의 반응을 보자면 대학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학 내에서는 학생 선발 제도도 변경해야 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입학사정관의 수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부의 지침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또 그런 입장인데요. 때문에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과거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도록 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정시를 늘리도록 방향을 바꿨고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 대학에서는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오늘 발표에서 학종과 수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인정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진보 교육 단체에서는 이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지만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또 호평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업체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은 좀 겪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혼란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교육 정책이 잘 안 차게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공정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